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560만 5천 명, 그리고 사망자는 34만 9천 명, 미국은 확진자가 171만 4천 명, 사망자는 드디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하루 19,000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500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뉴욕은 확진자가 37만 2,494명, 사망자는 2만 9,310명. 캘리포니아는 9만 6,925명, 사망자는 3,814명. LA 카운티는 확진자가 4만 6,023명, 사망자는 2,116명. 오렌지 카운티는 5,469명에 사망자 131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그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LA 카운티 보건당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지금 검사 횟수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코로나19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해변이나 그 공원,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미국 사람들의 그 엄청난 인파 때문에 세계 언론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지키기가 실종되었다는 둥, 아니면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입에서 코로나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둥. 그래서 보건당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 경찰들이 강제 해산을 했다라는 둥. 지금 미국 뉴스, 한국 뉴스 세계 각국 언론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요. 실제로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주를 비롯해서 한 11개의 곳에서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차분한 그런 나날들을 좀 지내고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메모리얼데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이동 제한령을 한 단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죠. 그래서 주 저녁에서는 가게 안에서 쇼핑하는 거 이런 거 하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대면 예배 이거에 대해서 허락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는 이미 지금 가게 안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이런 쇼핑까지 이제 허용이 됐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고, 주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거기에 대한 각 그 방침들은 카운티의 보건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일정을 정하라 이렇게 이제 재량권을 카운티에 줬죠. 그래서 지금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고라든지 사이드 픽업, 컵사이드 픽업, 딜리버리 뭐 이런 정도는 아직 가능하죠. 그 정도 범위에서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또 하나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과 언제부터 허용해 줄 것이냐 이것이 많은 관심이었죠. 근데 그중에 허용 범위는 그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25%, 그리고 최대 100명 이하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25명 정도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좀 큰 교회다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100명까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25% 하면 250명인데 맥시멈을 100명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100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것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든지, 손 세정제를 해야 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교회들이 혹은 이런 많은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별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그런 거였죠. 교회 안에 가족끼리는 모여 앉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끼리는 모여 앉고 그 옆 가족과의 거리를 6피트 이상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은근히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용 면적의 25%, 맥시멈 최대 100명 이하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고요. 대신 21일 3주간을 지켜보고 3주 동안에 이 예배들이, 대면 예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완화하겠다, 이런 뉘앙스였죠. 3주간의 상황을 지켜보고 수정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잘 조심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LA 한인회에서 지난 18일 날 한국 교회들로부터 받은 5만 불, 그리고 나성영락교회에서 후원한 5만 불 해서 10만 불을 후원받은 게 있었죠. 그것을 이번 내일부터 6일까지, 6월 6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2차 구호기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차 구호 때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일단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 이렇게 5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첫째는 이제 시니어, 그리고 유학생, 이번에는 유학생도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서류 미비자, 탈북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 가정에 신청서는 하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난번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했죠. 그래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 2개의 지원서를 낸다 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아예 서류에서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UI라든지 PUA 등 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나 혹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이번에 해당 사항에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LA 한인회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타 이번에는 조금 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건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정보들은 제가 밑에 정보란에 넣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 재개방, 그리고 이동 제한령이 많이 완화된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해당 업종들이 굉장히 좀 숨통을 트이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식당들이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이동 제한령 때문에 많이 안 나와서 매출이 그 예전에 비해서 한 20% 정도로 20% 정도만 발생하고 있다. 그러는데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픽업이나 딜리버리 그 배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20%도. 그러는데 배달 수수료가 식사
값의 30%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많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배달 식사 값의 30%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 또한 업주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앱에다 뭐 초기 화면에 뜰 수 있도록 광고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식사 비용의 40에서 45%까지 그런 배달 비용 혹은 광고 비용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우리 식당들이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그 한국에는 배달 기수라는 앱이 있어서 오토바이 배달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앱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주문해서 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업주들 입장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 때문에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다 하고 막 뉴스에서도 나오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까지 이렇게 되는지는 정말 몰랐네요.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거기다가 내야 되네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이라도 그 주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딜리버리 배달 업체들을 이용하고 앱을 이용하고 하는데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면 정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가격리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차를 놓고 오랫동안 차를 안 쓰니까 차가 먼지도 타고 그래서 이제 방치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 당국에서도 주차 범위를 굉장히 많이 허용하고 있고 주차 단속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집에 돌아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지에 그 차량 넘버라든지 번호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또 이제 뭐 타켓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차등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혹시 있는 뭐 귀중품이라든지 혹은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전자기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가 오랫동안 파킹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하고 또 하나는 요즘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근데 지금 시간은 많아졌지 돈은 없지 예전에 갔던 그 마약이라든지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은 버리지 못하지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도둑 같은 이런 차량 절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외진 곳에 뒀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도 오랫동안 방치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내 차가 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